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을 꿈꿔왔던 엄마의 바람 때문에 엄마 대신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미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레이스예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성공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데요. 하지만 성공이란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성공이라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성공은 자신이 오랫동안 간직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녀는 한국에 온 후 엄마를 이해하게 되면서 엄마의 오랜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 살게 된 건 모두 엄마 덕분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은근슬쩍 내비치셨거든요. 처음엔 아무런 생각 없이 들었는데 계속되다 보니 자연스레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관심은 결국 한국 여행으로 이끌었고 한국의 풍경과 문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국 사람들에 매료되어 한국에 정착해 살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저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엄마에게 한국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 엄마에게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티켓을 보냈죠. 엄마는 티켓을 받자마자 환호성을 치시더니 한 걸음에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마중 나간 공항에서 본 엄마 모습은 벌써부터 입이 귀에 걸려있는 상태였는데요. 한국 관광을 하는 내내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러 공항으로 갈 때만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게 머릿속에 남아 또다시 열심히 돈을 모아 엄마에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전 어릴 때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며 친구처럼 때론 연인처럼 지내는 조금 특별한 사이로 지냈죠. 엄마는 바쁜 하루 일과를 끝내면 한국 드라마를 보며 휴식을 취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로 전 어려움을 겪었는데 엄마는 자막을 보며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 좋아하셨죠. 미국 드라마에서 느끼지 못한 남녀 간 심리전의 사랑을 느낄 때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아빠와의 연애 시절이 생각나 가슴이 설렌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땐 열심히 살다 나이가 들면 은퇴하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니자고 서로를 다독이며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다고 해요. 하지만 아빠는 그 꿈을 다 이루기도 전에 엄마를 두고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죠. 강하셨던 엄마는 현실을 빠르게 인지했어요. 아직 3살도 안 된 저를 책임지셔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끝나는 직장으로 옮기고 낮엔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저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와 저와 시간을 보내셨죠. 엄마는 생활비를 벌어야 해 열심히 사시고 바쁘게 보내셨지만 저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런 엄마의 유일한 휴식이 한국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었답니다. 엄마는 제가 다 크면 한국 여행을 꼭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특히 한국 드라마에서는 남녀가 싸우거나 또는 회사원이 힘든 하루 일과를 끝내면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을 하는 장면들이 꼭 나오는데요. 엄마는 그 느낌을 실제로 느끼고 싶다고 말했어요. 주위가 어두컴컴해 위험할 텐데 하시면서요. 그리곤 또 며칠이 지나지 않아 말씀하셨죠. 한국은 총기 소지가 안 되는 나라야.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곤 종종 두 눈을 감고 한국에서 늦은 밤 포장마차에 앉아 술 한 잔을 기울이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셨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비가 주르륵 내리는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보통 주말엔 늦잠을 자고 아침이 아닌 점심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요. 그날은 웬일인지 아침부터 분주히 주방에서 움직이는 엄마 때문에 잠을 설치고 일찍 일어나고 말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제 물음에 엄마는 답했죠. 부침개 만들어 먹는 날이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전 엄마가 주방에서 무슨 일을 벌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 문화에 푹 빠졌던 엄마는 비가 오는 날이면 부침개를 만들어 먹는다고 이미 다짐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에 부침개 재료를 준비해 놓고 비가 오기를 기다렸죠. 마침내 주말 아침 이른 시간부터 비 내리는 소리에 맨 엄마는 그대로 주방으로 가 부침개를 만들고 있던 거예요. 처음엔 엄마가 한국 드라마에 빠진 걸 별 생각 없이 지나쳤어요. 저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별다른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엄마가 TV 드라마를 보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츰 엄마가 한국 문화에 빠져들면서 한국에서 지내는 일상을 상상하고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주는 모습들을 보기 시작하니 저 역시도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체 한국이 어떤 나라이길래 엄마가 이렇게 빠져드는 건지 싶었던 거죠. 조금씩 한국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저도 모르게 어느새 한국 드라마를 보는 엄마 옆에 앉는 시간들이 늘었습니다. 전엔 한국 드라마가 엄마의 취미이자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엄마와 전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함께하며 대화할 소재가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TV 앞에 앉아 엄마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는 한국 대학가의 응원팀을 소재로 한 드라마였어요. 풋풋한 대학생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것처럼 응원가를 부르고 연습하며 사랑을 키워가는 장면들을 보았죠. 저 역시 멋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저에게 한국 대학을 가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 역시 중학교 때 치어리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경험을 살려 한국 대학에서 응원팀을 해도 좋겠다는 말이었죠. 전 그 자리에서 웃음이 났어요. 정말 엄마의 한국 사랑은 못 말리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공부를 하고 대학 진학에 대한 꿈을 키웠을 때 한국으로 가는 게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걸 알았어요. 제 학교 성적을 바탕으로 장학금이 가능한 학교들이 몇 있었거든요. 장학금이 아니어도 미국에 비해 들어가는 금액이 훨씬 적었죠. 집 형편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이 많은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다방면에서 가능성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으로 가는 게 맞았어요. 의도하지 않게 결과적으로 엄마의 꿈이 저를 통해 이루어진 셈이죠. 전 엄마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며 한국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장학금을 준다는 말에 엄마 역시 좋은 생각이라며 반색을 내비쳤지만 한 가지 걱정은 분명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는 제가 준비해서 가야 했거든요. 사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가 누군가에게는 비싸지 않고 좋은 좌석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집은 달랐습니다. 한 번에 꽤 큰 돈을 지불해야 할 정도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었죠. 대부분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면 부모님들이 함께 방문해 학교를 구경하며 사진도 찍고 추억을 공유하는데요. 전 그럴 수 없었어요.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 제가 한국 대학에 진학하는 것만으로 엄마는 만족하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장학금을 받으면 수업비에 대한 부담이 없는 대신 일정한 학점을 유지해야 했죠. 그래서 학업에 더 열중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어요. 어학원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는데 제 성적이 우수한 편이라 꽤 높은 수준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제 목표는 한국의 문화를 직접 보고 싶어 하던 엄마에게 한국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드디어 엄마에게 한국을 왕복하는 비행기표를 선물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으게 되었답니다. 엄마가 한국으로 오면 평소 하고 싶다고 말했던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을 만큼 모으느라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그만큼 더 기쁜 마음을 감추기 어려웠죠. 엄마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편지를 썼으니 도착하면 전화 달라는 말만 전했어요. 엄마는 무슨 일이냐고 궁금해하시더니 이내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들뜬 목소리로 나도 드디어 한국에 가는 거냐며 기뻐하는 엄마의 전화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한국행 비행기 티켓과 제 진심을 담은 편지를 보냈거든요. 엄마는 너무 기쁜 나머지 한 걸음에 달려오겠다며 전화를 급하게 끊었어요. 여행 가방을 싸야 한다며 말이죠. 그렇게 엄마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엄마는 상당히 들떠있는 것 같았어요. 호기심에 찬 눈빛으로 좌우를 두리번거렸거든요. 공항이니까 당연히 저를 찾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공항의 모습들을 확인하며 눈으로 담아두려는 거였어요. 엄마는 자신이 실제로 한국 인천공항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듯 했거든요. 공항을 빠져나오는 그 짧은 시간에도 몇 번이나 이곳이 한국이 맞는 거냐고 되물었죠. 꿈이 아니길 바란다면서요. 엄마의 첫 여행 일정은 당연히 한국 포장마차 탐방이었어요. 예전에는 서울 도심에서도 포장마차를 쉽게 볼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몇몇 동네를 제외하곤 찾기 힘들더라고요.
포장마차가 있는 곳을 수소문해야 할 정도였거든요. 여전히 운영을 잘하는 곳도 있지만 사라진 곳들도 있어서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도 했답니다. 피곤했을 엄마를 이끌고 갈 곳이 있다고 늦은 저녁 숙소에서 나왔어요. 엄마는 한국의 밤거리는 안전하니까 라는 말을 하며 흔쾌히 따라 나섰죠. 체력이 된다면 밤새 잠을 안 자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일부러 포장마차가 있는 동네 근처로 숙소를 잡았어요. 늦은 시간 술 한잔하고 숙소로 들어가 자면 되니까요. 엄마는 집 앞에 잠깐 나갔다 온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네를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저 멀리 포장마차 형태가 보이자 입꼬리가 실룩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고 포장마차로 들어가 앉더니 자신 있게 외치더라고요. 이모, 여기 우동 하나에 소주 하나요. 전 뒤따라 들어가다 엄마를 보고 웃음이 났어요. 얼마나 미국에서 머릿속으로 그려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심지어 소리만 들으면 한국 사람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정말 자신 있고 정확한 발음으로 말했어요. 매일 밤 힘든 일상을 끝내고 소파에 앉아 한국 드라마를 보며 머릿속으로 수백 번 떠올렸을 엄마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내가 한국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엄마의 권유가 아니었다면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좋은 기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게 떠오르면서 엄마에게도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초대해 한국을 즐기게 해줘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동안은 엄마가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느라 여러모로 힘드셨으니 이제는 제가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를 키워준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자정을 훨씬 넘긴 시간까지 포장마차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주도 정말 많이 시켰죠. 미국에서 이렇게 늦은 밤까지 밖에 나와 있던 기억이 전혀 없던 엄마는 정말 꿈 같다는 소리를 10번도 넘게 하셨어요.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을 하고 숙소로 들어오는 길, 엄마는 콧노래까지 부르셨답니다. 처음이었어요. 엄마와 함께 살면서 소녀처럼 설레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진 것 말이에요. 그동안 아빠 없이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다는 생각에 코끝이 찡해졌네요. 다음날 어디를 가는 게 좋을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한국 음식을 좋아했던 엄마에게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을 데려가고 싶었어요. 비 오는 날 정겹게 부쳐주셨던 한국의 전도 먹고 말입니다. 한국 지인들에게 여기저기 물어본 결과 종로에 있는 광장시장에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알려줬어요. 먹거리가 풍부하고 볼거리도 많아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다고 말입니다. 엄마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어요. 엄마는 한국에 처음 왔지만 이미 한국 드라마를 통해 많이 봐서 알고 있는 듯 빈자리를 쓱 한번 훑어보더니 빠르게 가 앉으셨죠. 전 보고도 제 눈을 믿지 못했어요. 정말 한국에 처음 온 거라고 말한다면 믿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한국에 적응하셨답니다. 광장시장에 함께 간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광장시장이 나오는 장면은 없었거든요. 엄마는 한국에 이런 곳도 있었냐고 정말 신기한 듯 구경하고 먹기 바빴답니다. 모든 걸 다 먹고 싶었지만 배는 이미 너무 불렀거든요. 엄마는 왜 사람은 하루 세 끼밖에 먹지 못하냐고 한탄하실 정도였어요. 그리고 한국식전을 직접 먹어보곤 그 맛에 푹 빠지실 정도였죠. 이런 맛인 줄도 모르고 미국에서 자신이 한국 음식이라고 만들어 먹었다니 반성하실 정도였거든요. 기름에 바싹 튀긴 것처럼 바삭한 점은 일반 가정집에서 도무지 따라 할 수 없는 맛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신기한 게 한국 사람들은 기름이 뜨겁지도 않은 것 같았죠.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그 뜨거운 점을 손으로 뒤집어가며 고르게 익히는 모습을 계속 보았거든요. 장인 정신은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거라며 엄마는 전을 뒤집던 아주머니에게 오랫동안 눈길을 떼지 못하셨어요. 식사나 간식을 먹는 중간에는 광장시장을 둘러보며 구경도 했는데요. 마트를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없어요.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간이 길거리 시장 같은 게 있지만 이렇게 지붕을 덮고 비가 와도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는 큰 규모의 시장은 형성되지 않았죠. 미국은 오히려 창고형 대형 마트가 더 익숙하다 보니 이러한 한국의 시장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이것저것 사서 간다는 엄마를 말리느라 혼났네요.
눈에 보이는 예쁘고 신기한 것들은 죄다 사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엄마가 그렇게 물건에 욕심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한국 여행을 하며 그동안 엄마가 마음에 담아뒀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한 모습들을 보는 제 마음이 더 행복했어요. 앞으로 제 계획은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한국에서 다니면서 한국에 정착하는 꿈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엄마랑 단 둘이 살았기에 한국으로 아예 삶의 터전을 옮겨도 상관없거든요. 이건 아직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엄마가 한국으로 아예 이사와 산다는 걸 알게 된다면 남은 평생이 행복해지겠죠. 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운 빌어주세요. 그녀 또한 그녀의 어머니처럼 한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참 멋진데요. 특히 멀리 미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요리를 배우는 등 한국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그녀의 어머니는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뿐인 딸을 기쁜 마음으로 한국에 보낼 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 모녀가 한국에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모녀의 열정만큼 앞으로의 미래도 환하게 빛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한국으로 초대한 미국 여성 그레이스 양의 경험담이었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